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 달부터요. 21년까지 지지율 그래프인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맨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금요일 날 나온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에요. 25%. 그리고 그 밑에 19%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가 이낙연이에요. 근데 갤럽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달 7월 달에 7월 초 첫째 주에 윤석열이 25%였습니다. 한 달 만에 19%로 떨어져서 6%가 떨어진 거죠. 한 달 만에. 이재명은 그 수없는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6% 떨어지니까 이낙연은 5%가 오르는 진짜 희한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가 봐요. 이낙연 후보가 왜 토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나를 찍는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단일화가 되면 안 찍는다는 그 추미애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또 비판을 받았는데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뭐 품격이나 뭐나 이런 거 인정한다고 치고 만약에 이게 이재명으로 가면 안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윤석열 지지율 빠지고 이낙연한테 갔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추정관이 언급한 것은 역선택의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뭐 역선택이 들어온 게 우리 당에 좋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게 지지율 지금 11% 이제 간당간당하게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사면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만 MBS는 떨어졌어요. 어제 나왔던 건 떨어졌고 네, 방금 갤럽만 봤던 올랐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갤럽만 믿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네거티브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는요. 집전화가 15% 포함된 거예요. 갤럽이 또 웬만하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전화가 15% 포함돼 있고 모두 다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응답률은 16%인데 어쨌건 집전화가 10%만 포함돼 있어도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에 비해서 윤석열과 순위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지난 한 달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 도리 줄리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이슈를 자기가 덮는 그런 식의 망언 퍼레이드를 올림픽 진행 중이어가지고 망언 올림픽 윤석열 망언 올림픽 그런 상황이었고 표 하나만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말고 요거 여러분들 깨알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표로 보여드린 것을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를 표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 이낙연 지지율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7%였습니다. 아, 옛날이요. 2020년 1월 둘째 주 27%였고요. 이게 밑에 숫자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쭉 꾸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말경에는 이재명이 이낙연을 앞서는 2021년이 그런 퍼레이드였단 말이에요. 크로스. 그리고 2021년에 와서는 2021년 갤럽 기준 이재명은 1월 달에 23%, 이낙연은 10%로 완전히 뒤집어진 가운데 꾸준히 떨어지는 과정에 최근에 8월 첫째 주에 조금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 표를 약간 가져간 듯한 느낌. 왜냐하면 이재명 표를 뺏어왔다고 하면 이재명 표가 빠지고 이낙연이 올라야죠. 그렇죠. 이재명은 올랐는데 이낙연도 올라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오판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6월, 7월 이때쯤에는 이낙연 대표하고 이 지사가 차이가 거의 5배 정도 납니다. 네. 이걸 엎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표를 보고 저는 이낙연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기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높은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총리,
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거고, 이 총리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스스로 서야 했을 때 서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대표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라. 네거티브로는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거티브는 상대방을 깎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무의미한 네거티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화끈한 걸로 하든가. 아니 뭐요? 몰라요, 나도. 아니 조폭 네거티브 같은 건 딱 좋죠. 계속해서 이런 것만 해주면 땡큐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최고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비리 구조 속에 전혀 개입되어 있질 않아요. 심지어 형수 욕설도 비리랑 문제 연관이 있는 거잖아.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형을 제지하는 과정에 형이 빡이 쳐가지고 엄마한테 한 욕설을 형수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 마치 형수한테 한 욕설처럼 선동하고 있는 거. 나는 이재명이 비리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업적을 만들 수 있죠. 비리가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건설사랑 담합하고 뭐 했다면 이런 업적을 남길 수가 없죠. 정가를 얻은 것도 사실은 그런 비리를 없는 과정, 비리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성과였던 거니까. 네, 치열하게 살아서 얻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걸 공격하면 안 되지. 삶의 훈장 같은 건데 진짜 정권은 어떤 건지 아세요? 파렴치 범죄 있잖아요. 사기. 요런 것들. 아니, 또 이럴 수도 있어. 전과 중에는 예를 들면 정필승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빡이 쳐가지고 술 한잔 먹고 평생 한 번 폭력 사건이 났어. 그거에 많이 대해서 맞았죠. 그때. 아니 맞아 누구를 때렸단 말이야. 그런 것들로 처벌 받았다고 해서 수년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너 대통령 선거 나가지 마,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 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훌륭한 걸 더 많이 했는데 네. 광우병 집회에서 의료봉사하고 막 이런 거는 다 묻히고 전봇대 좀 발기질 했다고 이제 막 잡아간다 그러면 억울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인 거죠. 쟤는 저렇게 나쁜 놈인데 우리 후보는 좋은 후보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게 그냥 내 욕심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후보가 좋은 점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검증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 자체가 완전히 다 까발려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본인은 검증 당하기 싫고 상대방은 이미 검증한 것도 또 검증을 해. 그게 이제 모욕주의 방식인데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는 이야기는 갤럽에서도 그랬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